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 컨벤셔널 울트라 체외순환 과정에서 이 해모 필터를 이용을 해서 이 체외순환 중에 이 수분을 과도하게 축적된 수분을 제거하게 되는 이 컨벤셔널 울트라 해모 필트레이션과 이 모디파이드 울트라 해모 필트레이션에 대해서 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컨벤셔널 울트라 해모 필트레이션의 이 진행 순서는 이 컨벤셔널 울트라 해모 필트레이션의 이 특징 및 장점, 이 제한점 및 주의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이 모디파이드 울트라 해모 필트레이션의 이 시행의 원칙이라던가 장점, 사용함으로 인해서의 장점과 실행 시 제한점 및 이 주의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실제 이 모디파이드 울트라 필트레이션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이 초기, 중기, 후기로 좀 나눠서 이 모니터에서 이 어떤 수치들의 변화가 이 모디파이드 울트라 필트레이션을 시행하면서 이 발생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디파이드 울트라 해모 필트레이션의 경우는 이 메인 펌프가 롤러 펌프인지 센트리퓨갈 펌프를 사용하는지 이거를 좀 나눠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메인 펌프가 롤러 펌프일 경우에 이 모디파이드 울트라 해모 필트레이션을 사용을 센트리퓨가 할 때 이제 이 컨벤셔널 울트라 해모 필트레이션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이 특징 및 제한점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컨벤셔널 울트라 해모 필트레이션의 경우는 이 체외순환 이 운영 중에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체외순환 운영 중에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보시면 이 아트리얼 필터, 보통 저희 병원에서는 이 아트리얼 필터의 밑에 연결을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서 다시 이 라인을 통해서 리저버로 다시 이 농축된 혈액을 보내주게 되는데, 이 아트리얼 필터 밑에 이렇게 연결하는 곳은 병원마다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쪽에 3A를 하나 달아서 이쪽에 연결하시는, 아트리얼 위에 연결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느 병원에서는 여기에 연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연결하는 방법은 많이 있는데, 저희는 이 아트리얼 필터 밑에 연결을 해서 이 모디파이드 울트라 이 필트레이션 과정에서 이 회로에 남아있는 모든 혈액을 환자한테 넣어주기 위해서 이 아트리얼 필터를 모두 옥시네이터, 롤러 펌프, 이 회로에 남아있는 이 혈액을 모두 환자에게 농축해서 모디파이드 과정에서 넣어주기 위해서 이 아트리얼 필터 하단에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외순환 운영, 이 컨벤셔널 울트라 해모 필트레이션의 경우는 체외순환 운영 과정에서 지속적인 순환을 통해서 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 리저버 볼륨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만약에 이 컨벤셔널 울트라 해모 필트레이션을 과도 많이 해서 이쪽으로 수분량을 많이 빼게 되면 당연히 리저버 레벨도 줄어들게 되고, 이 너무 낮은 리저버 레벨을 유지를 하게 되면 이 공기의 유입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리저버 레벨에 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무제한으로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수술 시간에 영향을 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환자가 어떤 질병에 의해서 이 토탈 바디 플루이드가 상당히 증가되어 있는 환자들은 수술 시간이 만약 30분 정도 되는 수술 시간만 있다 하면 충분히 제거를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마치 수술 시간에 수술 시간에 따라서 이 컨벤셔널을 운영할 수 있는 제한을 가지게 됩니다. 이 컨벤셔널 울트라 해모 필트레이션의 이 장점은 이 토탈 바디 어떤 질병의 심장병이나 여러가지 원인에 의해서 토탈 바디 플루이드가 과도하게 증가되어 있는 경우에 이 체외순환 과정에서 증가되어 있는 수분량을 제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과도하게 수분이 축적되었다는 것은 거의 대부분의 환자에서 이 서브티시절 플루이드의 이 양이 증가를 하게 되는 거고,
그 서브티시얼 플루이드, 인터스티셜 플루이드가 증가를 했다는 것은 결국 환자에게 이데마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데마의 작용은 뭐 심장, 폐, 여러 가지 이 장기에 기능 부전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분을 충분히 제거를 해준다면 뭐 심장이나 폐나 여러 가지 장기들의 기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컨벤셔널 이 울트라 헤모필트레 체외순환 과정에서 이 컨벤셔널 울트라 헤모필트레이션을 뭐 증가시키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롤러 펌프를 사용하는 경우 롤러 펌프의 회전수를 증가를 시켜서 이 관류량을 증가시켜 주게 되면 이 헤모필터로 들어가는 이 혈액의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 배출되는 이 수분의 양도 증가를 할 것이고, 두 번째는 이 헤모필터 자체 내에 이 블러드 인과 이 블러드 아웃의 이 경사도를 증가를 시켜주게 되면 이쪽으로 빠져나가는 수분의 양이 많아지게 됩니다. 이 경사도를 증가시켜주는 방법은 뭐 몇 가지가 있게 되는데, 이쪽의 라인이 만약에 4분의 1이고 이쪽의 라인이 4분의 1인치 라인이라면 이 경사도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쪽으로 빠져나가는 볼륨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쪽의 라인을 4분의 1로 해주고 이쪽의 라인을 뭐 8분의 1로 해줬다 그러면 이 4분의 1과 8분의 1의 이 헤모필터 자체 내에서 이 그라디언트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빠져나가는 수분의 양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실제로 모디파이드 울트라 헤모필트레이션의 과정에서도 이쪽은 4분의 1인치고 4분의 1인치 라인을 사용한다고 하면 이쪽은 이렇게 연결할 때 8분의 1인치 라인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 경사도를 형성을 시켜서 이쪽으로 빠져나가는 볼륨의 양을 증가를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렇게 큰 영향은 이 영향 자체는 없지만, 이 환자의 이 혈압 자체가 상승을 하게 되면 이 전체적으로 혈압이 상승을 하게 되고, 그 관류량이 이 혈압에 의해서 이 프레셔 그라디언트가 이 증가를 하는 과정으로 이쪽으로 더 많은 볼륨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 헤모필터가 필트레이션 되는 양을 증가를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도 그 케이스 리포트로 해서 준비를 해서 하나 발표할 예정인데, 이 TR이 상당히 시비어 TR이 있었던 환자였는데, 원래 몸무게가 70kg 정도 되시는 분이었는데 그 수술 받기 전에 거의 90kg으로 이 수분의 양이 엄청 증가되어 있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TR 다들 아시겠지만 이 트라이커스 밸브 리플레이스먼트를 시행을 했는데, 이 수술 자체가 그렇게 길지 않는 수술이기 때문에 전체 체외순환 과정에서도 이 CPB 타임이 50분 정도였고, 그래서 너무 많은 볼륨이 있었고, 만약에 이 볼륨을 충분히 제거를 해주지 못한다면 이 환자 회복하는 데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때는 관류량 자체도 거의 7,000에 가깝게 유지를 하고 있었고, 이것도 부족해서 이 헤모필터를 여기 원래 하나는 달려있던 헤모필터를 하나 더 설치해서 이 30분 동안 거의 50분 동안 한 8000cc의 이 볼륨을 제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수술 시간의 영향을 컨벤셔널 울트라 헤모필트레이션은 이 컨벤셔널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 환자가 만약에 체액량이 과도하게 증가되어 있다 그러면은 이거를 소변으로 빼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충분한 이 TR 같은 여러 가지 이 전신의 부종을 발생한 경우에서 이 증가되어 있는 수분량을 충분히 제거를 해주지 못한다면 이 환자의 회복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수분량을 제거를 해주는 것이 그 환자의 회복을 원활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에서 관료량도 상당히 높게 유지를 했을 뿐더러 이 헤모필터도 하나 더 설치해서 그 짧은 수술 시간 안에 이 많은 양의 볼륨을 제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디파이드 울트라 헤모필트레이션의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시행의 원칙은 있습니다만, 이 라인을 이제 여기 필드에서 이 수술 필드인데 이 라인을 내려받아서 여기에 연결을 해서 이렇게 지금 이 환자 에올타에서 이 혈액을 뽑아내서 지금 이거는 가동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역으로 리트로그레이드입니다. 리트로그레이드 플로우로 다시 헤모필터를 거쳐서 이 수분을 제거하고 농축된 혈액이 보시면 이 비너스 캐뉼라의 그 루얼럭에 연결을 해서 다시 이 RA로 이 농축된 혈액을 계속해서 주입을 하고 이 순환 상태를 계속 유지를 하게 됩니다. 이 모디파이드 울트라 헤모필트레이션을 시행할 때 이 좀 몇 가지 원칙을 지키셔야지 효과적으로 이 환자한테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 사용되는 이 모든 혈액은 이 헤모필터를 거쳐서 이 환자한테 들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이쪽에 수분이 충분히 제거가 되고 계속해서 농축된 혈액을 이 환자한테 공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농축되지 않은 혈액이 바로 환자한테 들어가 버리면 그 효과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환자에게 남아있는 환자의 이 회로에 남아있는 모든 혈액을 환자에게 다시 되돌려 주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아트리알 필터 이 하단에 연결을 해서 이 에올타로부터 혈액을 공급을 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다들 그렇게 하시겠지만 이 모디파이드 울트라 헤모필트레이션의 경우는 반드시 이 롤러 펌프를 사용을 해야 합니다. 이 롤러 펌프를 사용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이 환자에서 형성되는 압력만으로 헤모필트레이션을 시행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이 효과적인 이 수분을 제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런 회로에 형성되는 압력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라인을 타고 여기 헤모필터를 거쳐서 이 혈액이 충분히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그래도 어른에서는 이게 8분의 3 라인이기 때문에 충분히 볼륨을 공급해 줄 수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 또 4분의 1인치의 라인으로 이 라인의 굵기가 작아지고, 더 큰 문제는 이 헤모필터에서의 이 받는 압력 손실이 너무 큽니다. 이 헤모필터는 다들 아시겠지만 헤모필터 안에 이런 파이버가 이 다발로 묶여져 있는데 이쪽 안으로 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파이버는 상당히 얇습니다. 루멘이. 그래서 압력 손실 자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헤모필터를 통과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이 환자의 압력 자체로만으로는. 그래서 롤러 펌프를 사용을 해서 강제적으로 이 헤모필터의 압력 손실을 이길 수 있는 플로우를 설정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 롤러 펌프의 운영은 그 환자의 카디악 아웃풋에 이 10% 이하의 플로우를 유지를 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카디악 아웃풋이 5000ml다 분당 정상적인 카디악 아웃풋이, 그러면 500ml 분당 이하의 롤러 펌프의 이 플로우를 유지를 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너무 높을 경우, 이 플로우가 너무 높을 경우에는 이런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냐면, 이 롤러 펌프를 이용을 해서 이 에올타에서 결국에는 이 혈액을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이 롤러 펌프가 너무 높게 되면 이 라인 자체에서 형성되는 압력 때문에 이 채터링 이펙트 때문에 이 에올타 자체 내에서 공기가 유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음압을 형성을 하게 되는데, 이 음압 형성 때문에 이 자체적으로 에올타에서 공기가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조심해서 확인을 하셔야 되고, 또 문제가 뭐냐면 이쪽에서 너무 많은 플로우를 주게 되면 이 헤모필터 이 파이버 안으로 이 혈액이 유입이 되기 때문에 이 들어가는 과정에서 너무 높은 압력으로 인해서 이 혈액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요 두 번째는 아까도 음압 관련돼서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 롤러 펌프를 운영하는 과정에 에어홀타에도 연결이 되어 있지만 이쪽 옥시저네이터에도 같이 똑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채트링 이펙트가 발생을 하게 되면 이 옥시저네이터 자체의 공기가 자체적으로, 이 옥시저네이터도 아시겠지만 이 파이브 안으로 공기가 들어가게 되고 이 바깥으로 혈액인데, 이 혈액 이 자체가 음압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렇게 공기가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혈액에 공기가 차는 이런 증상들을 보셨을 분들은 보셨을 경험도 있으실 텐데,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되면 그 순간에 발견했다 그러면 그 모디파이드 울트라 필트레이션은 거기서 멈추셔야 됩니다. 이 상당한 아니면 환자에게 공기를 더 유입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소아에서 이 모디파이드 울트라 헤모필트레이션의 이 플로우 자체가 너무 높게 되면, 이 소아에서는 특히 캐놀라 자체도 얇고 이 환자의 볼륨 자체도 적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증상들이,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증상들이 더 쉽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이런 과정에서 이제 메인 펌프가 롤러 펌프일 때 이 모디파이드 운영을 할 때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에올타에서 혈액을 이제 빼게 되면 이 심장 자체 내 볼륨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 혈압이 낮아지게 되고, 이제 뭐 하트레이트가 증가하게 되는 이런 증상들은 이따가 이 모니터는 이 센트리퓨갈 펌프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다시 그러면 이 볼륨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이 볼륨이 부족한지 아니면 심장이 안 뛰는지 이제 여기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이건 뒤에서 이 센트리퓨갈 펌프에서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다시 환자한테 혈액을 주입을 해서 이제 혈압을 다시 올려야 될 텐데, 그 과정에서는 이 롤러 펌프를 운영을 해서 다시 이 리저버에 있는 볼륨을 환자한테 넣어줘야 할 텐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가 500ml 분당 이 롤러 펌프에 모디파이드 울트라 필트레이션에서의 롤러 펌프 500이라고 했을 때 너무 증가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주입을 할 때도 이 원칙이 모든 혈액이 헤모필터를 거쳐서 환자한테 들어가야 된다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효과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이 메인 롤러 펌프에서 혈액을 주입할 때 플로우도 이거보다는 낮게 유지를 해서 이렇게 혈액이 가게 만들고, 일로도 갈 수가 있겠지만 이쪽으로 이 모디파이드 울트라 헤모필트레이션을 시행하는 롤러 펌프의 플로우보다는 낮게 유지를 해서 이쪽 헤모필터로 혈액이 유입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환자한테 이 RA로 혈액이 들어가서 혈압을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유지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모든 모디파이드가 거의 이제 리저버, 이제 혈액이 만약에 이만큼 있었다고 가정을 하고, 이 모든 혈액을 여기까지 보냈다고 리저버 가장 밑에까지 넣었다고 했을 때, 여기 남아있는 이제 회로의 옥시네이터라든가 이 회로의 아트리얼 필터의 이 회로의 볼륨을 이 환자한테 다시 또 밀어주기 위해서, 이제 리저버 레벨이 거의 0에 가깝다면 이 수액을 노멀셀 라인을 넣어서 다시 이 노멀셀 라인으로 이 라인 자체에 있는 모든 혈액을 옥시네이터를 통해 다 밀어주게 됩니다, 환자한테. 그럼 이제 만약 아트리얼 필터까지 밑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트리얼 필터까지 이제 노멀셀 라인이 다 갔다고 판단을 하면, 여기에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헤모필터에 남아있는 혈액을 밀어줘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를 클램프를 하고, 이 롤러 펌프가 이게 오클루전이 되어 있는 상태일 텐데, 이 오클루전을 완전히 풀러버립니다. 완전히 풀러서 풀리게 되면 이 롤러 펌프를 가동을 해서, 이 메인 펌프의 롤러를 가동을 해서 이 수액을, 이 노멀셀 라인을 여기를 계속 이렇게 밀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쭉 밀어줘서 이 헤모필터, 여기 라인, 그 다음에 이 헤모필터,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이
남아있는 혈액을 여기까지 밀어주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모디파이드가 모두 끝나는 겁니다. 이제 이건 롤러 펌프인 경우이기 때문에 여기를 클램프해서 이 롤러 펌프를 멈추고 이 메인 롤러 펌프를 다시 운영을 해서 이 헤모필터에 있는 남아있는 혈액까지 모두 환자에게 주입하기 위한 공부입니다. 결국에는 남아있는 혈액은 그럼 어디냐면 모디파이드가 끝나고 나면 이 여기와 이쪽과 이 부분에 이 A라인에 남아있는 혈액만 이 A라인에만 남아있기 때문에 이 A라인은 다시 이 롤러 펌프를 가동을 해서 쭉 환자한테 밀어주게 되면 이 모든 내에 있는 환자의 혈액은 다시 그 환자에 다시 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확하게 효과적으로 모디파이드를 운영을 하셨다면 대부분 이 헤마토크리트는 10% 이상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뭐 10% 이상이 상승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떤 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효과적으로 어떤 그 모디파이드 울트라 헤모필트레이션이 운영이 안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런 점도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 모디파이드 울트라 헤모필트레이션의 장점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이 모디파이드 울트라 헤모필트레이션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 여러 가지 논문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이 환자의 이 이완율이라고 그러죠. 이 모비디티를 감소를 시키고 그다음에 이 SIRS 이 시스테믹 이뮨 리스폰스 이 신드롬이 체외순환 과정에서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런 이 모디파이드 울트라 헤모필트레이션을 운영을 해줌으로 인해서 이런 염증 반응들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체내에 체내 다들 아시겠지만 이 체외순환 과정에서 이 히모다일루션이라는 과정도 거치게 되고 그다음에 환자가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이 유효순환 혈액량 부족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전신 부종이라던가 아니면 국소 부종도 발생을 할 수가 있고 이런 이 늘어나 있는 과부하된 수분을 제거를 해서 이 이데마로 작용하고 있는 이 환자의 이 장기를 회복을 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심장이나 모디파이드 울트라 헤모필트레이션 과정에서 이 폐에서 발생되는 이 이데마를 제거를 해서 이 심장의 컨트랙틸리티를 좋게 해준다거나 이 폐에서의 가스 교환을 더 원활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이 폐의 경우는 이 펌프를 운영하게 되면 이 펌프렁이라는 상태를 만들게 되고 이렇게 된 이 펌프렁 상태가 발생을 하게 되면 이 폐에서의 이 가스 교환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모디파이드 울트라 헤모필트레이션을 과정을 효과적으로 실행을 한다면 이런 증상들을 방지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모디파이드 울트라 헤모필트레이션을 통해서 이 수분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 혈액을 농축을 시키게 됩니다. 이 혈액을 농축을 시키기 때문에 이 출혈을 또 감소를 시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혈액이 농축이 되기 때문에 이 동종 혈액의 사용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장점들은 이미 많은 논문들에서 이미 많이 발표가 되어 있고 그래서 모디파이드를 어른과 소아로 나눠 본다면 이 소아에서는 확실하게 효과가 있다고 이 논문에서 많은 얘기를 해서 소아에서 하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모디파이드를 시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덜트의 경우에서는 제가 다녀본 병원 중에는 거의 하는데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거는 어덜트에서는 큰 소아에 비교했을 때는 그렇게 하나 안 하나 큰 효과 차이가 없다 그래서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알고 있는데 대부분 제가 다니는 병원이나 이런 병원에서는 대부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 모디파이드를 실행을 하면서 이 또 제한점이 좀 있습니다. 주의점이 뭐가 있냐면 말씀을 드렸지만 이 롤러 펌프 자체 내에서 플로우가 너무 높게 되면 이 채터링 이펙트로 인해서 이 에올타 자체에 공기가 유입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옥시네이터 자체 내에서 또 공기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파이버 안으로
공기가 지나가는데 이쪽 혈액 부분에 음압이 형성이 되게 되면 이쪽으로 공기가 유입이 되면서 이 옥시네이트 자체의 공기가 발생을 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또 수술 필드 자체 내에서 이 출혈이 너무 많은 경우에는 이 모디파이드 울트라 헤모필트린 효과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리저버로 유입이 되기 때문에 뭐 그러면 계속해서 시행을 해주면 되지 않겠냐. 하지만 이 운영 과정에서 이 리저버 볼륨은 점점점 출혈이 계속 발생을 하기 때문에 혈압은 계속 떨어지게 되고 이 환자 자체 내의 볼륨을 뽑아서 이렇게 보내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 출혈로 인해서 환자 자체의 혈압이 계속 지속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 리저버에 있는 볼륨만 지속적으로 계속 이 주입을 해야 되는 과정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래서 효과가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보통 이제 모디파이드 울트라 이 헤모필트레이션의 실행 방법을 이 초기와 이 중기와 후기로 좀 이렇게 나눠서 보면 이 모디파이드 울트라 헤모필트레이션을 이 초기에 보시면 이렇게 환자의 볼륨을 계속해서 이렇게 필터를 통해서 이렇게 빼내게 되면 먼저 이걸 카디악 아웃풋은 이 하트레이트와 이 스트로크 볼륨으로 형성이 되는 것을 다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환자에서 볼륨 자체, 이 스트로크 볼륨 자체가 계속 모디파이드를 진행을 하게 되면 이 스트로크 볼륨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 모니터에서는 하트레이트가 분명히 올라갑니다. 하트레이트는 올라가고 이 보시는 혈압은 계속 떨어지게 됩니다. 이 떨어지게 되면 이 볼륨이 떨어지게 되지만 여기서도 확인을 하셔야 될 게 요 혈압만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이 PAP도 같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볼륨이 모니터에 관련돼서 한번 다시 말씀을 또 드리겠지만 이 ABP와 이 PAP가 같이 하강을 하는 거는 대부분 이 순환 볼륨이 적어서입니다. 지금 순환 볼륨이 적어지는 이유는 모디파이드 울트라 필트레이션에서 이 환자의 볼륨을 에어르타에서 계속 헤모필터를 통해서 수분을 제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다시 주입을 해야 되는데 이때 이제 잠시만. 이제 바이오 아까 롤러 펌프에서도 설명을 드렸고 이 바이오 펌프의 경우에서는 이 볼륨을 주입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효과적으로 모든 혈액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헤모필터를 거쳐서 가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롤러 펌프의 경우는 이게 만약에 롤러 펌프였다면 롤러 펌프는 이게 멈췄다 다시 RPM을 올렸다 해야 되는데 이 센트리퓨갈 펌프의 경우는 이 앱토로드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앱토로드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는 이 센트리퓨갈이 운영이 돌아가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를 클램프 해버리면 롤러 펌프 같은 경우는 어디 부분이 압력을 받아서 터질 겁니다. 센트리퓨갈은 이 앱토로드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보통은 클램프를 해놓고 이렇게 환자한테 볼륨을 계속해서 이쪽으로 헤모필터를 통해서 제거를 하게 되는데 만약에 볼륨을 유입을 시킬 때에는 만약에 얘를 풀러서 이 볼륨을 주입한다면 이렇게 바로 들어가 버릴 겁니다. 환자한테 헤모필터로 거치지 않고 그렇게 하면은 효과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이쪽에 잡혀 있던 이 클램프를 어떻게 하면 동시에 여기를 잡고 얘를 오픈시켜 버립니다. 그럼 얘를 잡았기 때문에 여기를 잡았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올 수가 없고 이 리저버에 있는 볼륨이 이제 센트리퓨갈 펌프의 운영으로 인해서 이 클램프는 없어졌다고 가정을 하고 그럼 이렇게 돼서 이렇게만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만약에 환자의 혈압이 떨어지고 PAP가 같이 떨어지는 상태라면 여기를 잡고 여기 잡혀있던 롤러를 풀어서 기준은 여기입니다. 여기에 연결이 여기로 이쪽에 혈액이 공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리저버에 남아있는 혈액을 다시 이 헤모필터로 넣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환자한테서는 볼륨을 빼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혈압은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이 리저버에 남아있는 혈액을 지금 헤모필터로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해서 RA로 이 혈액이 계속 공급이 되기 때문에 다시 이 혈압은 상승을 할 것이고 PAP도 같이 상승을 할 것입니다. 근데 이 초기에는 이 체외순환을 위닝을 하고 이 초기에는 이런 그 볼륨을 제거를 하게 되면 이런 증상이 떨어지는 증상이 상당히 빨리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이 환자의 컨트랙틸리티가 이 체외순환 과정에서 이스케믹 타임도 있었고 아직 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컨트랙트가 회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증상들이 뭐 볼륨을 빼면 금방 이 혈압이 떨어지고 그럼 다시 볼륨을 올려주면 다시 올라가고 이런 증상을 보이는데, 이런 과정, 이게 환자한테 빼는 과정과 다시 여기 클램프하고 다시 환자한테 볼륨을 넣어주는 과정을 이 지속을 중간 이제 중기 후기 정도가 되면 이 중기만 와도 그 속도가 줄어듭니다. 이 떨어지는 속도, 만약에 뭐 볼륨을 뺐는데 뭐 30초 정도 뺐는데 예를 들어 혈압이 떨어졌다. 그럼 중기 정도 되면 1분이 돼도 잘 안 떨어집니다. 잘 안 떨어지고 어떤 증상이 일어나냐면 점점 이 마이오카디움의 컨트랙틸리티가 좋아지기 때문에 수분을 이데마가 제거되면서 이 중기 후기로 가게 되면 어떤 증상이 일어나게 되냐면 이제 계속해서 만약 지금처럼 환자 이제 여기는 클램프가 되어 있겠죠. 이렇게 혈액을 주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환자한테서만 계속 에올타에서 빼서 이런 식으로 이 수분을 제거를 하게 되면 이제 스트록 볼륨은 줄어들게 됩니다. 이 스트록 볼륨은 줄어들게 되면서 어떤 증상이 일어나냐면 카디악 아웃풋은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환자 자동으로 이 하트레이트는 증가를 하는데, 거기서 뭘 보셔야 되냐면 이 혈압 자체가 계속 유지를 합니다. 처음에는 초기에는 이 혈압도 떨어지고 같이 PAP도 떨어지는데 이 스트록 볼륨이 지속적으로 빼내면 이 스트록 볼륨이 떨어지면서 하트레이트는 분명히 증가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74회라고 그러면 뭐 80회, 뭐 90회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혈압은 계속 유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트레이트를 늘려서 이 전체적인 카디악 아웃풋은 유지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좀 시간이 지나면 점점 또 떨어질 텐데, 그럼 다시 볼륨을 이쪽을 클램프를 하고 얘를 풀면 다시 볼륨이 환자한테서는 안 오고 이제 리저버 남아있는 볼륨을 다시 이 헤모필터를 거쳐서 환자한테 볼륨을 넣어주면 다시 상승을 합니다. 혈압도 상승하고 모든 거 상승을 하고, 그럼 다시 거기 위치에 가게 되면 다시 얘를 잠고 좀 풀게 되면 이 상태로 이루게 되면 이 카디악 아웃풋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이 스트록 볼륨은 점점 줄지만 하트레이트는 점점 올라가고 이 기간이 상당히 길어집니다. 이 혈압을 유지하는 기간이. 그 혈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트레이트가 증가를 하고 이 카디악 아웃풋 자체를 증가를 시키기 때문에 이 초기에는 이 떨어지는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근데 중기, 이 후기로 갈수록 이 혈압을 유지하는 그 시간이 점점점 길어집니다. 이거를 하면서 보실 수 있다면 이 환자가 지금 컨트랙틸리티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이 모니터를 보고 지금 헤모필트레이션을 운용하는 이 과정을 보통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운영을 해주게 되는데, 이 운영 동안 초기 뭐 1분에서 5분 사이에는 이런 증상들이, 떨어지는 증상들이 상당히 심하게 나타났다가 뭐 5분이 넘어가서는 이 혈압을 유지하는, 계속 볼륨을 환자한테서 빼고 있는 상태에서도 이 혈압을 유지하는 기간이 길게 됩니다. 시간이. 그런 거를 좀 모디파이드 울트라 헤모필트레이션을 하시면서 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모든 이런 과정을 10분 뭐 15분에 걸쳐서 모두 운영을 한 다음에 이제 리저버 레벨도 거의 없고 이제 노멀셀 라인을 이제 주입을 해서 이 라인을 여기까지 밀어줬다고 했을 때, 롤러 펌프와 다른 점은 뭐냐면 롤러 펌프와 이 센트리퓨갈의 펌프의 차이점은 뭐냐면
가장 큰 차이점은 이 앱토로드에 이 영향을 받는가 아닌가입니다. 이 롤러 펌프는 앱토로드에 영향을 받지가 않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이 롤러 펌프는 만약에 어느 부분에서 클램프가 이렇게 되어 있다면 롤러 펌프는 계속해서 돌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 이제 터지거나 어떤 증상을 나타내게 되는데, 이 센트리퓨갈 펌프는 앱트로드의 영향을 받아서 만약에 여기가 잡혀 있다면 얘는 회전을 계속 하고 있지만 뭐 압력을 상승시키진 않습니다. 그냥 공회전 안에서 공회전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롤러 펌프보다는 이 센트리퓨갈이 환자한테 안전하다고 하는 이유도 그런 원인 때문입니다. 이 롤러 펌프 같은 경우는 아까 볼륨을 주입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을 취했냐면, 여기를 잡고 얘를 멈추겠죠. 먼저 멈추고 여기를 잡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오클루전을 완전히 풀어서 이제 여기에 있는 롤러 펌프를 통해서 이제 완전히 해무 필터를 밀어주게 되는데, 이 센트리퓨갈 펌프의 경우에는 앱트로드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여기가 클램프가 잡혀 있고 계속해서 빼고 있죠. 이제 환자한테 이제 모든 볼륨이 여기까지 이 아트리아 필터까지 노멀 셀라인이 다 밀고 왔다 그랬을 때, 이제 마지막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동시에 여기를 잡고 여기를 풀어주게 되면 이 노멀 셀라인이 밀어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센트리퓨갈을 멈출 필요가 없습니다. 이 롤러 펌프와 좀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이 롤러 펌프의 오클루전도 센트리퓨갈에서는 풀 필요가 없고 멈출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여러가지 좀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사용하시면서 그 특성에 맞게 사용을 하시면 이 환자한테 효과적으로 모디파이드 울트라 헤모필트레이션을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모디파이드 울트라 헤모필트레이션은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모든 혈액은 이 헤모필터를 거쳐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환자한테 뺀 혈액도 마찬가지고, 이 회로에 남아있는 혈액도 모두 이 롤러 펌프를 이용한 이 헤모필터를 통해서 이 RA에 유입이 되면, 보시면 이게 뭐 혈관이고, 이거 뭐 인터스티셜이라고, 간질액이라고 그러고, 여기를 뭐 세포내라고 했을 때, 이 계속해서 농축된 혈액이 이 혈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혈관의 이 농도가 올라가면서 이 삼투압 차이가 나기 때문에 계속 인터스티셜에 있는 이 수분을 이 혈관으로 끌어당겨 와서 이 헤모필터 통해 제거가 되는 겁니다. 이 과정을 10분 15분 하게 되면 이 인터스티셜 플루이드가 많이 빠져나오게 되고, 인터스티셜 이 플로우가 많이 빠져나온다는 것은 결국 이데마가 환자한테서 제거가 된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이데마의 제거는 이 환자의 이 컨트랙틸리티, 심장에서는 컨트랙틸리티를 증가를 시킬 거고, 이 렁에서는 이 가스 교환이 효과적으로 더 증대가 될 것이고, 여러가지 장점들이 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모든 혈액은 헤모필터를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헤모필터를, 이 모디파이드 울트라 헤모필트레이션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모니터에 나타나는 수치를 그냥 모디파이드만 시행을 하지 말고, 모디파이드에서 이 환자한테 볼륨을 뺄 때의 증상과 이 환자한테 이 볼륨을 다시 주입을 할 때의 증상을 좀 확인을 해서, 이 환자가 어떤 지금 상태를 보이고 있구나를 판단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시면 유심히 살펴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기, 중기, 후기로 봤을 때 이 10분에서 약 15분 간격을 할 때 1분에서 5분 간격은 상당히 많이 이런 변화폭이 큰데, 점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이 변화의 시간 폭이 상당히 길어진다는 것을 인지를 하시고, 이 환자가 모디파이드 울트라 헤모필트레이션을 시행을 하니까 이 환자의 심장의 컨트랙틸리티가 좋아진다는 것을 실제 운용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마찬가지로 볼륨은 이만큼이 남아있기 때문에 얘는 스탑이 되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환자 이 센트리퓨갈 펌프에 이 클램프를 열어서 나머지 볼륨도 넣어주면, 이 모든 이 회로에 있는 혈액은 이 환자한테 유입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모디파이드를 시행을 합니다, 보통. 제가 다니는 뭐 병원이나
뭐 항상 이렇게 가르쳐주고 저도 이렇게 배웠고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컨벤셔널 울트라 헤모필트레이션과 이 모디파이드 울트라 헤모필트레이션에 대해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